야식이 생각나는 밤, 따끈한 만두가 생각나는 밤, 만두 연도를 높여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두 연도를 높여요. 오늘 DJ를 맡은 만토우의 찬비만두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이공소수학과입니다. 여러 이공계열 학과와 한국인이 적은 소수의 학과들을 합쳐 흔히 이공소수학과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3명의 학생분들을 모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공소수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절강대가 이공계열로 매우 유명한 학교인 만큼 수많은 이공계열 학원과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미대 등의 예체능 학과를 포함하여 한국인들의 비중이 적은 과들을 합쳐 이공소수학과라고 부릅니다. 이공소수학과는 수업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과 공과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공 관련 지식을 비롯해 난이도가 어려운 수학과 과학을 공부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중국어 실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졸업하기 힘든 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수많은 이공소수 학과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3개인데요. 먼저 환경디자인학과 19학번 송유진님, 기계공학과 18학번 박지훈님, 물리학과 18학번 김태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디자인과 2학년이자 현재 이공소수학과 과들을 맡고 있는 송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기계공학과이자 현재 이공소속과 부과대를 겸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18학번 김태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공소수학과 학생분들과 함께 첫 번째 코너인 OX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맞으면 O 아니면 X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환경디자인학과는 그림을 잘 그린다. OX. X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대 입시처럼 중국 학생의 경우 미술을 미리 공부하고 시험을 본 후에 입학을 하는데 유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본과에 입학한 후에 미술을 배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모집 요강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일정한 예술가 회화 기초, 미적 능력, 감정적 사고 능력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절강대 공대에는 여자가 없다. OX. 네, 이거 진짜 X인데요. 이게 공대에 오시는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이제 공대는 남자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최근에 공대 여자분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실제로 절강대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런 거는 걱정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리학과는 과학, 수학만 잘하면 된다. OX. X.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학은 물리를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으면은 화학도 잘 해두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리학과에서는. 왜냐면 대부분 개념들이 수학적이고 머릿속에서 좀 상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신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면 수학이나 물리가 재밌다 생각되면은 우리 과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릴게요. 본인의 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OX. 저는 X입니다. 물론 제가 입학하고 나서 혼란스러웠던 점도 많지만 제가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 과를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전에는 제가 뭘 배우고 나중에 뭘 해야 할지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O요. 이게 항상 공부 힘들 때마다 이 학과에 온 거를 많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 학과에 대한 애정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후회하는 횟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코너인데요. 게스트 세 분은 신입생분들과 비교했을 때 먼저 학교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과의 준비물이나 팁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환경디자인학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첫 번째로 미술을 공부해 오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을 배우는 과이고 팀 프로젝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하면 많이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학과에서 중국어를 가장 못하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소통도 안 되고 수업도 잘 못 알아듣고 저 이외에는 다들 7년 이상, 10년은 기본적으로 산 선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공부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물이라고 하면 좋은 컴퓨터는 필수고요. 저는 한국 인강 정도를 사왔습니다. 지금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을 함께 쓰고 있고 웬만하면 프로그램은 스스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저희 기계공학과의 준비물로는 첫 번째로 일단 최소한 HSK 6급 정도의 수준의 중국어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만약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다면 이과 수학 모의고사에서 2, 3등급 이상의 수학 실력도 필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기계 계열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디자인보다 성능이 우선이 된 게이밍 노트북 같은 거를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으시고, 마지막 준비물로는 이제 진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팁으로는 만약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신입생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어나 수학 같은 부분들을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고, 만약 위 부분들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미리 본인 학과의 커리큘럼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시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첫 학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준비물은 가방, 필통, 볼펜, 노트, 건강한 신체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강한 신체라는 거는 공부를 할 때 이제 당연히 체력이 중요하고 몸을 움직여줘야 뇌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입학하기 전에 미적분은 대학생 과정까지는 듣고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이제 한국어 강의를 좀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에 고려대 최준곤 교수님이랑 한양대 신상진 교수님의 강의가 있어요. 이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게 과목들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학의 비중이 좀 크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좀 염두를 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학과 중국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세 분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코너는 바로 DJ의 질문에 맞게 자유롭게 토크를 해주시면 되는 자율 토크 시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바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세 분의 각자 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중국의 환경 디자인과라고 하면 대부분 실내 디자인을 배웁니다. 하지만 절강대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중국의 원림 그리고 조경에 치중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절강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기도 하고요. 유학생의 경우 전공을 미리 선택하고 들어오지만 중국 학생들은 2학년이 되어서야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이 배우는데요. 포토샵, 일러스트, 캐드, 스케치업은 기본이고 시네마 4D, 서브스턴스 페인터, 포토스캔, 마블러스, 기타 영상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수업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각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과가 미술과 과학기술이라는 과로 통합됐다고 하는데 두 전공의 수업을 공통적으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는 기초 수학, 역학 등의 이제 정말 기본적인 과목들에 대해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1학년 때 배운 기초 과목들을 응용한 전공 기초와 여러 가지 이제 해석 프로그램을 다루게 됩니다. 3학년 때부터는 2학년 때 배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 응용과 같은 심화 과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원하는 분야에 따라 조금 더 깊이 배우면서 논문을 쓰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역학, 미적분, 선형대수 이렇게 배울 텐데, 만약에 자신이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먼저 미적분을 배우고 오셨다면은 상위분 방정식까지 같이 들어도 좋아요.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전자기학, 열학, 미적분 2, 뭐 이 정도 듣게 되는데,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수리물리 1, 그리고 광학, 원자물리학 이런 거를 배워요. 수리물리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에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니까 이거는 되게 잘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 역학, 전기동력학, 수리물리학 2 이런 걸 듣게 되는데, 3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자신한테 어떤 공부 방법이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절강대 이공소수학과가 졸업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각과 졸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졸업을 준비하면서 졸업 논문도 써야 하고 마지막에 졸업 작품도 만들어야 합니다. 학과 사람이 적은 만큼 유학생도 적기 때문에 졸업률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현재 졸업을 준비하는 4학년 선배가 한 분 있고요. 예전에 졸업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기경학과의 한국인 졸업생은 많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제 들은 얘기가 없는데 아마 저희 과에 한국인 학생은 저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과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보통 중국인 학생들도 다들 이제 졸업을 못 해가지고 퇴학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전과를 한다고 들었어요. 졸업률이 얼마큼 된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타 전공생과는 다른 우리 과만의 특징이나 특별한 대학생활 경험이 있을까요? 저희 과는 한 반의 학생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9대1 정도로 여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표면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수업 도중 갑자기 야외 수업을 가거나 원림을 답사하러 가기도 해요.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2주 동안 반 친구들과 다른 지역으로 답사를 가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러 가기도 합니다. 학생이 적어서 선생님들과 교류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과 선배랑 원림을 답사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교수님 가족을 뵙고 가족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왔던 것처럼 유학생들을 되게 잘 챙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툴이랑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특징인 것 같고, 특별한 대학생활 경험으로는 이게 공대생들은 다들 이제 3학년 이후부터 옥천이라는 캠퍼스로 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캠퍼스에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두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본인의 과를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저희 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미적 재능 그리고 학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과제의 질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다른 과와는 다르게 시험이 별로 없고 모든 과목이 팀 프로젝트나 과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조경이나 원림을 전공하는 과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조경학과에서도 중국의 원야라는 책을 전공 서적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중국 고대 중국어의 문어인 문원문을 사용한 원야 원서로 전공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에서 언어와 조경 그리고 중국의 원림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만약에 이제 물리, 수학, 전기, 전자 이런 쪽 계열 과목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시는 게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에 흥미가 있다면은 그리고 또 자기가 수학을 좀 잘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만두의 온도를 높여요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만약 본인이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꼭 다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학점도 신경 썼던 학생으로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졸업만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니까 정작 중국어 실력이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미리 더 열심히 해두고 싶어요.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이 중국 친구들이랑 조금 더 어울릴 거리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중국인들 동아리에 들어가서 중국 학생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고 중국어 실력을 더 늘려서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만재 온도는 어떠셨나요? 절강대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신입생분들에게 저희들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만두를 찾아주세요. 오늘 만두의 온도가 높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만잼!